그날따라 집에 가는 길은 더 어둡고 음산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앞에 서고 내가 뒤에 서고 스마트폰을 하면서 이제 불빛을 하고 저는 뒤따라가고 우리 집사람이 이제 어두우니까 이제 여러 군데 이제 보는데 휴대전화 불빛의 의지에 집에 도착한 그때 이렇게 이제 비추니까 여기에 이제 사람이 붙어 있더라고요. 건물 벽에 바짝 몸을 붙이고 누군가 부부를 쳐다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 누구세요 하면서 보니까 대답이 없어. 근데 이렇게 보니까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쇠몽둥이 들고 그 대답이 없으면 이제 우리를 향해서 오는 거예요. 의문의 침입자 모습은 집 앞 CCTV에도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먼저 그를 본 아내가 소스라치게 놀란 그 순간 괴한이 나타나 김 씨를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작정이라도 한 듯 김 씨의 머리와 손을 사정없이 내리친 괴한. 그들은 김 씨를 향해 무언가를 겨누었습니다. 또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뒤에서 와가지고 큰 물총을 가지고 눈에 이제 막 집중적으로 쏘니까 눈이 따가워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다름 아닌 물총입니다. 하지만 그 총에서 발사된 건 그냥 맹물은 아니었습니다. 티셔츠 위쪽으로 어깨랑 이렇게 맞았는데 피부가 막 따가워들어서 내가 당신 얼른 옷 벗어서 샤워해야 돼. 이거 화학물질인 것 같아. 그래갖고 이제는 경찰이 딱 보더니 이건 강력팀이 와야 된다. 눈에 집중적으로 물총 공격을 받은 김 씨는 화학적 화상이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눈에 정확히 들어갔으면 실명까지 될 수 있는 위험한 화학물질이었다고 합니다. 쇠몽둥인가? 예. 아, 요 바닥. 예. 두 명의 괴한이 저지른 한밤의 테러군.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철저히 가린 탓에 그들의 얼굴을 알아보진 못했지만 김 씨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사람이 또 왔구나. 한 사람으로 안 되니까 두 사람이 해서 하는 거는 좀 마음에 큰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그러면은 그 이전에도 혹시 당하신 적이 있으세요? 예, 한 번 있었어요. 괴한의 습격을 받은 게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약 한 달 전, 김 씨는 집으로 올라가는 이 길목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머리 맞으면 심각해지니까 맞으면 이제 죽을 것 같아가지고 사람 살리라고 4번 가량을 외쳤어요. 네. 나를 밀쳐가지고 구렁텅으로 빠져가지고 저기 여기? 넘어진 거예요. 그때도 김 씨를 향해 다짜고짜 쇠파이프를 휘둘렀다는 괴한은 김 씨를 구덩이에 빠뜨린 뒤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번엔 둘로 늘어났습니다. 습격은 두 차례 모두 밤 9시 30분경 집 근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목회 활동을 하는 김 씨를 노린 그들은 누굴까요? 이 동네가 진짜 범죄없는 마을로 해서 대통령상도 받고 우리 대통령상도 받아왔어요. 머리 맞았으면 죽었을래. 되게 맞았더만. 무서운 사람들, 무서 스킨겔하고 돼. 아, 누가 시켰다고? 무서 스킨겔이야. 아, 그래요? 모르는 사람들이 있대. 이 동네는 안 동네야. 돈을 노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특정 종교에 대한 테러라 볼 만한 단서도 없습니다. 의문만 커져가던 그때 수개월 전 있었던 일을 떠올리게 됐다는 김 씨. 모르는 분인데 제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자신이 청구를 받았는데 나한테 전화로 이제 실토하면서 자기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 씨를 처리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며 한 남자가 그 사실을 김 씨에게 알려온 겁니다. 두 번의 습격이 그 일과 관련이 있을까? 김 씨는 청부를 받았다던 남자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네. 아니 제가 어떤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쇠파이프로 맞아가지고 죽다가 살아났어요. 왜요? 누군지 모르고요? 그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인데 먼저 제가 한번 언지를 한번 한 적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의뢰한 사람이 누구예요? 저도 지금 왜 내가 함부로 모르는 이야기를 못하는 입장이니까 2, 3일만 한번 기다려보세요. 알 듯 모를 듯한 반응만 보이며 말을 아끼던 그에게선 더 이상의 정보는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 사이 두 번이나 벌어진 한밤의 습격.
정말 이 사건에 배우가 있을까? 그런데 여기 이제 CCTV가 있으니까 일로 멀리 안 나가고 요렇게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자만 보인 거예요. 아, 여기 그림자만 보여요? 예. 집에 설치된 CCTV 위치까지 미리 파악하고 치밀하게 움직인 범인들. 하지만 남기고 간 증거는 많았습니다. 보니까 여기 모자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습격자는 현장에 자신의 모자와 쇠파이프를 흘리고 갔고, 두 번째 습격자들도 범행 도구인 쇠파이프를 현장에 버려두고 달아났습니다. 그렇게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단은 범행한 거는 잡아서 이제 구속시켜서 송치했으니까 그거 됐는데 아마 자기 거는 전혀 자기가 안 했다고 부인을 한 거고 거기에 대한 증거도 없고 뭐 6월 30일 거는 모자에서 DNA가 검출됐으니까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시인했어요. 그럼 부인할 수가 없는 거니까 자기 DNA가 나왔으니까. 자신이 1차 사건의 범인이라고 시인한 남자는 자백 직후 경찰에게 부탁을 하나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 김 씨를 한 번만 만나게 해달란 요구였습니다. 김 씨도 그에게 묻고 싶은 게 많습니다. 너무 떡밥기 나가지고. 모자 떨어뜨리는지 목사님 소리 지르라고 내가 털어올렸다니까요. 형을 써주시고 형이 와서 좋게 얘기해주고 그걸 나 부탁드리는 거죠. 내가 그 치료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다만 지금은 내가 이렇게 돈은 드릴 돈은 없어.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 우리 선생님이 저는 몰랐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서로 원수 맺을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뭐라고 얘기할까 생각하는 게 넓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왜 대화가 안 될까 이거는. 누구하고? 여기서는 우리끼리만 해요. 들어오는 내가 죽어 나가도. 아, 그 사람한테? 하여튼 그런 말 알면 돼요. 그에게 범행을 지시한 배우가 정말 있다는 겁니다. 구속된 배 씨는 김 씨를 만난 뒤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실례를 서로 중간에서 중매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8월 25일 날 편지. 씨에 얽힌 사연을 제가 중간에서 잘 풀어줘서 구원해주고 싶어서 관여하게 되었는데 일이 묘하게 이렇게까지 되었으니 너무 속상해 죽고 싶은 괴로운 심정입니다. 왜 목사님을 폭행했느냐? 그거는 이제 미사역으로 이제 중재 역할을 하기 위해서 했다. 누구요? 시멘트 공장 아마 실질 대표가 아니었나. 배 씨는 편지에 김 씨와 양 사장 사이에 얽힌 일을 풀어주고 싶었다고 적었습니다. 둘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뭐 특별한 거는 없고 이제 그냥 꾸준하게 제가 이제 3년 동안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제 문제를 했으니까 여러 가지 환경 문제 때문에 좀 집요하면 집요하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문제를 켰죠. 시멘트 공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느끼겠죠, 저 때문에. 김 씨는 집 바로 뒤에 있는 양 사장의 시멘트 공장과 관련해 지난 3년 동안 관련 기관에 20건 이상의 민원을 넣었습니다. 공장의 소음과 비산 먼지에 대해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하는 자신이 양 사장에겐 눈에 가시였을 거라는 김 씨. 그가 두 번의 폭행 사건을 지시한 숨은 배우일까? 안녕하세요. 저 SBS 방송국에 사는데 혹시 사장님? 지금 안 계신 지 꽤 됐어요.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계세요. 입원해 계신다고. 공교롭게도 배 씨가 검거된 후 병원에 입원했다는 양 사장. 그런데 취재를 위해 다시 찾은 경찰서에서 우리는 우연히 양 사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SBS? 네네. 가서 얘기합시다. 의외로 호탕한 모습으로 제작진과의 만남을 승낙한 양 사장.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두 차례 폭행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사주한 사람이 사장님이다라고. 나하고 제일 싸움이 지금 제일 많거든. 질 것이다 하는 거지. 나는 관계 없어요. 6월 30일 한 사람을 잡혔잖아요. 네. 그거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잘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 친구예요, 친구. 이 일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그는 1차 폭행의 범인으로 검거된 배 씨와 친구 사이긴 하지만 자신이 시킨 일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목사님을 폭행한 이유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지가 이제 이런저런 뒷좌석에 가니까 지가 교회 다니고 하니까 책임지고 지가 한다. 행위를 한다. 자기가 설득을 시켜본다. 근데 설득을 한 게 아니라 폭행을 했죠. 그 사람은 나름대로 이제 나하고 이제 뭐또 사업도 하기도 했고 근데 내가 이제 숫자석 같은 거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나에 대한 충정으로 본 거지. 그러니까 충정심이 한 거야. 어쓱 하는 거고. 그 술자리 이후 배 씨가 김 씨를 찾아가 폭행한 줄은 전혀 몰랐다는 양 사장. 그런데 그 후 양 사장은 불쑥 김 씨 집에 찾아갔습니다. 김 씨에게 집을 자신에게 팔라고 제안하러 간 겁니다. 하지만 김 씨는 만나주지도 않고 경찰까지 불러 그를 쫓아냈고 그로부터 이틀 뒤 2차 폭행이 벌어진 겁니다. 모든 게 우연이었을까요? 하지만 보상을 기대한 배 씨의 과잉 행동이었는지 약속을 받고 실행한 청부 폭행이었는지 아직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때 6월 30일 이후로 그럼 만나신 적은 없으세요? 아이고, 왜 나를 10번을 드신 거고? 그런 건 뭐 나한테 물어볼 거 없고. 두 번째 분은 그 두 분은 모르시는 사람이에요. 8월 4일날.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나한테 물어보는 우리 피디님 문제가 있는 거지 그거는. 피디님이 나한테 몇 번째 물어보는 아 근데 그 경찰에서 봐야지 붙잡고 있는데 그 피디님이 잡으시려고? 내가 경찰이면 안 잡아. 왜요? 근데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고 자기가 자칭 환경목사야. 대풀 그거는 자기하고 전혀 맞지 않는 것이야. 환경목사 사람. 이 사람은 항상 이렇게 싸워야지. 하지만 김 씨를 폭행한 범인을 찾는 일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란 그의 얘기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죄질이 좀 나쁘다고 보여요. 쇠파이프를 있는 힘껏 휘두르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2인 이상이 저지른 그 2차 가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또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우발적으로 때리거나 다치게 한 것들도 아니고 또 뭐 화가 날 상황이라서 뭐 정말 속된 말로 맞을만 해서 내가 때린 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이 사안의 경우에 뭐 결코 경미한 사안은 아니다. 그래서 아주 계획 범죄고 이렇게 교사를 해서 했다면 또 돈과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가중인자로 작용이 될 것이고 형량에 있어서 더 많이 올라가는 역할을 해줄 거예요. 여전히 2차 폭행의 범인은 미궁 속에 있습니다. 이 모든 걸 계획했을 의뢰인도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숨고 도망가도 결국엔 이 검은 거래의 책임을 그는 반드시 지게 될 겁니다.